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40살이 우리 인생에서 주는 의미는 큰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40살이 넘으면 생기는 건강의 변화입니다. 40살 전까지는 젊어서 어떤 걸 해도 건강했지만 4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체력도 떨어지고 건강에 점점 적신호도 생겨나는데요. 그런데 40살이 넘어 나이가 들어도 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습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정보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40살 이상의 중장년층 모두에게 해당되는 좋은 생활 습관이니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습관과 비교해 꼭 고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같이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사람의 나이가 40살이 넘어가면 몸에 큰 변화가 오는데요. 일단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렇게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체중 증가와 체지방 축적을 더 쉽게 일으키며 에너지를 덜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살 이전 젊을 때의 잘못된 식습관을 유지할 경우 체중이 증가하거나 지방이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40살 이후부터 몸의 근육량과 골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그냥 방치하게 될 경우 근력이 약해지고 골다공증 등의 뼈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또 40살이 넘어가게 되면 남성과 여성 모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여성은 폐경기로 접어들며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체중 증가, 우울감, 피로 등을 경험할 수 있고 남성 역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피로감과 성욕 감퇴, 근육량 감소 등의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면역력도 40살 이후로 약해지게 되는데 이는 감염성 질환이나 암질환 같은 질병에 취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0살 이후부터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굉장히 잘 갖춰야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 40 이후 가져야 할 식습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단백질 식사입니다. 40살 이후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질 때 단백질이 많은 식단을 드셔줘야 하는데요.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해주고 대사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면역세포 생성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과 달걀,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비율은 식물성 단백질 60대 동물성 단백질 40의 비율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한 끼에 이 많은 단백질을 다 먹으면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양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흡수가 되지 않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꼭 3끼에 나눠서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40살 이후에는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이라면 70kg 곱하기 1.2는 84g의 단백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3끼로 나누게 되면 한 끼당 약 28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거죠. 가장 쉽고 많이 드시는 두부와 계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두부 100g 기준에 단백질이 약 8g 정도 들어있고 계란 1개 기준 단백질이 약 6에서 7g 정도 들어있으니 매 끼니 두부 100g의 계란 2개를 섭취하면 약 22g 정도 됩니다. 참고해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대표적인 건강 음식이죠. 비타민 A, C, 철분,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한 식단에 자주 포함되는 채소인데요. 그런데 시금치에도 100g 기준 약 2.9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반찬으로 시금치를 곁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식사 구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시금치에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신장이 안 좋은 분이나 철분 과다증 환자,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시금치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의 섭취는 나이가 들면 더 중요해지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본인이 목이 마른지 잘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수분을 잘 섭취해 주게 되면 소화 능력과 체온 조절, 신체 기능 유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채를 섭취해 주는 것도 수분 섭취에 좋은데요. 거의 대부분의 야채들이 자연적으로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오이, 상추, 샐러리, 시금치 등의 야채는 9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야채를 식사 때 같이 섭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 물을 마시는 것 외에도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과 달리 야채는 체내에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수분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의 수분은 몸 안에서 수분이 더 지속적으로 흡수되고 사용되도록 도와주어서 물을 마신 후보다 더 오랫동안 수분 유지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흔 이후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들인데요.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운동이죠.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마흔이 넘어가면서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화되는데요. 마흔 이후에는 근육량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인 근감소증이 발생합니다. 마흔 전에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도 마흔 이후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금방 근육이 빠지게 되는데요. 근육량이 떨어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체중이 증가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근육은 뼈 건강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이 몸에 생기면 뼈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되고 골밀도 역시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 손상이나 골절의 위험을 줄여주게 되고요. 또 근력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죠.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마흔 이후 가장 많이 생기는 대사질환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에너지 소모가 더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대사 기능이 개선되고 체중 관리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마흔 이후에는 근력 운동을 꼭 주 3회 이상 필수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면서 유산소 운동도 섞어주면 좋은데요.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위험이 높아지는 마흔 이후에 유산소 운동 역시 병행해서 진행해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엔돌핀을 분비시켜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우울증과 불안을 예방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마흔이 넘어가면서 가족, 자녀, 회사 등 큰 변화가 많이 생기고 또 그에 따른 압박감 등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조절에도 유산소 운동이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에 유산소 운동을 주에 2회 정도 섞어서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마흔 전에는 젊다고 자신해서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은 꼭 필수로 주기적으로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그리고 저설량 폐3D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위 내시경은 2년, 대장 내시경은 3에서 5년 주기로 꾸준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고 폐 역시 요즘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마흔이 넘어가면서 질병이 생겨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꼭 저선량 폐CT는 한 번이라도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을 챙기시는 겁니다. 장 건강은 몸 전체의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우리 몸의 장은 몸 면역력의 약 70%를 담당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마흔 이후에는 장내 미생물의 좋은 균형이 쉽게 깨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장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 건강이 나빠지고 이건 전체적으로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니 장 건강 개선을 위해 장에 좋은 유산균과 식이섬유의 섭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식이섬유와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고 소화를 도와주는데요. 현미, 보리 같은 통곡물과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같은 채소, 그리고 검은콩 같은 콩류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양파, 마늘, 바나나, 치커리 등에 많이 들어있으니 참고하여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건강한 삶을 위해 마흔 이후 꼭 가져야 할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셔야 큰 질병을 예방하고
몸의 건강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습관들을 꼭 유지하셔서 건강한 노후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